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범여권의 초선 의원이 한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쓰레기 일자리다, 이렇게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늘 하는 말 있죠. 양극화 해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아주 강하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혼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미래통합당과 같은 선명야당 외에도 범여권 정당의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대 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한국판 뉴딜 웃기고 있네, 우리 젊은이는 이런 것들을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훈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아주 조곤조곤 SNS에서 여론을 취합했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아주 망신스럽게 몰아붙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문재인 정권의 빈틈이 이제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일자리면 일자리, 성평등이면 성평등,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외쳐왔던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조정훈 의원의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는 지금 상당히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닷컴, 중앙일보닷컴 탑으로 다루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범여권의 의원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쓰레기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것일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세게 말했습니다.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범여권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성정당, 비례대표 정당을 안 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다른 정당 몇 개를 끼워 넣어서 정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더불어시민당인데 그때 함께 참여했던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의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 오늘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을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표현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자, 조정훈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나와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동의한다.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금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일자리당 2년간 5,500만 원이다. 1년 기준으로 2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워낙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퍼부어서 그냥 아르바이트 일자리 만듭니다. 이게 무슨 한국판 뉴딜입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성대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범여권 정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쓰레기라고 한방에 박살을 낸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많은 특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어르신들 단기 일자리, 청년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 잠시 와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책상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일자리 취업으로 계산하기 위한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조정훈 의원은 진짜 아픈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여쭙고 싶다. 과연 국무총리의 자제분이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 하는지 묻고 싶다. 아우, 정말 셉니다. 당신 자식이면, 국무총리나 부총리 자식이면 이런 일자리에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권장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일자리가 없었어도 그렇지만 일하고 싶은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꿈을 먹고 살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상 정리나 하고 청소나 하고 하는 이런 일자리에서 자기의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겠습니까? 괜찮은 일자리는 지금 너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기업 총수들은 왜 이렇게 자주 만납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이라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못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금 퍼부어서 이름만 뉴딜, 루즈벨트 대통령이 울게 했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이 노원구 태릉 골프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거기로 갈까? 저는 회의적이다.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조정훈 의원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집했다면서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보다도 정말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삶 이야기를 질문에 담아보겠다. 그러면서 국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114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뉴딜에서는 양극화 해소 정책이 외면당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아파야 될 대목이 이겁니다. 입으로는 늘 서민, 약자, 빈곤층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가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점점 더 이 간격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입니다. 겉으로 말만 빈부격차 해소를 이야기하지 실력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내는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유시장 경제체에 막히면 이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약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정권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점점 더 빈부격차는 커져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훈은 말합니다. 코로나 뉴딜로 인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인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3일 내내 조사했지만 알 수가 없었다. 앞으로 예산을 검토할 때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인들이 워낙 무능하고 무식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실효성이 없는 그런 탁상 공론을 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늘 겉포장만 번지를 하지 내용물은 실속이 없는 그런 것들만 양산해내는 것은 아닌지, 한국판 뉴딜 쓰레기 일자리다. 한 줄에 조정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서를 통해 퍼부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